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12월 두 번째 주 경제사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한결 낫네요. 네, 조금 시장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기분이 살짝 난데 일단 뭐 주식하는 사람이면 주가 올라가면 기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될지 이 트렌드가 내년까지 해서 쭉쭉쭉쭉 갈 수 있을지 이 어지러운 시장이지만 봐야 될 것들이 또 많겠죠. 이런 봐야 될 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윤여민 이사님 모시고 시장 얘기와 그리고 또 내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불러서 왔습니다. 예, 손절. 네, 그렇습니다. 뭐 비가 많이 오는데 뭐 이렇게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죠. 네, 그냥 일찍 와서 네.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들어왔잖아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사님? 요즘 좀 시장의 좀 분위기가 네, 좀 좋아지면서 네, 그래도 이제 고객들의 전화를 조금씩은 받으면서 네. 연말에 어떤 송년회 한번 하자.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금 모여서 바빠지고 이거 있습니다. 하자, 뭐 이런 얘기. 네, 예, 그렇습니다. 약속 많으신가요, 요즘에? 요즘 약속이 그래도 조금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증권가의 마당바라면 우리 윤여민 이사님 아니십니까? 네. 네, 발은 2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요즘 많은 분들이 올해 하반기 때 시장 어떻게 보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하세요? 아니면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하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일단은 네, 뭐 어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네. 뭐 이런 거에 따라 약간 좀 이제 이 반응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대부분의 이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셨군요. 하반기에 힘드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네.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그래도 섹터별로 조금 나눠놨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보인다, 찍고 간다, 예. 아니면 고민하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윤여민 지사님 모시고 그래도 2023년이 다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이 또 한 살 먹는 건가요? 그렇죠. 플러스 원. 네. 네. 나의 또 많은 경험치와 나이와 반비례는 외모와 이게 다 복합되는 네. 외모는 마이너스 1. 네. 쓰면 좋겠습니다. 체력은 마이너스 10. 아, 그리고 그래도 경륜은 좀 더 쌓여가잖아요. 그럼 주식 좀 매매 스킬은 플러스 1, 2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스킬보다 저는 이제 생각의 깊이, 시야에 대한 것들. 시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네. 이제 여러 증권사에 계시는 예. 선배님들을 또 찾아뵈면서 네. 또 그분들의 또 시각에 대해서도 좀 질문도 드리고. 그러니까 폭넓어진 시야에 대해서. 네. 시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시다 보면 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듣는데 네. 그럼 내 뷰가 없어지고 막 짬뽕 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안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뷰를 찾고 네, 그 뷰를 이제 정립을 해서 네, 뭐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네. 사실 이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네. 저도 많이 헷갈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확실한 것은 시장이 올라가니까 확실히 뷰는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원래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빠지면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뷰를 바꿔야 되나 그러다가 네, 네. 올라가게 되면 아니야 그게 맞아. 그러다가 또 빠지게 되면은 그때 뭐 좀 바꿀 걸 뭐 이런 얘기. 그런 맞습니다. 예. 어쩔 수 없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어쨌든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쨌든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또 마당발님께서 여러 가지 이 마당 저 마당 네. 뒷마당 앞마당 다 다녀보시고 딱 내린 결론이 사람들은 그럼 보통 내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일단은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상승세에 대한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네. 이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가 조금 뉴스가 좀 그렇죠. 나오면서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약간 이제 퀘스천이 들면서 네. 약간 이런 이제 약간 브레이크가 딱 걸린 느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요거는 이제 주주명부 폐쇄일 지나고 나면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26일 네, 5시 20분. 네, 그 네. 이후에 네. 다시 지금 선 매도했던 물량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기회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접근을 하면서 네. 조금씩은 좀 그런 어떤 정책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네. 좀 이제 중심을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혹시 네. 죄송한데요. 주변에 윤여민 이사님 아시는 그 마당발 중에서 네. 나 대주주 양도세에 걸릴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떡할까? 이렇게 문의하신 분 계세요? 한 두 분 있었습니다. 이야, 그냥 성공하신 인생이시네. 아, 그렇죠. 네. 그냥 저는 그러면 걸리면은 이게 내가 올해 10억 한 종목당 10억 넘어가게 되면은 대주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내년에 매매하는 거 수익 나면 20%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20% 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대봤으면. 아마 대표님은 예? 그만하시고요. 네. 이 중장기를 안 하셔서 그래요. 그렇구나. 아, 크게 보고 길게 네. 봐서 한 종목 쫙 해서 한 두세 배만 몇억 넣어서 두세 배만 내면 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내용이시죠? 예. 아, 손절하고 싶네. 예.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네. 이게 손가락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계속 예. 매매를 해야 되니까. 뭐 대주주 그 뭔 소리 먹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의 고민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거의 하셨습니까? 한 두 분 되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이미 9월 달부터 저한테 문의가 왔었고요. 네. 이미 이제 좀 줄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요? 네, 이미 줄이기 시작하셔갖고 지금은 한 7억 언더로 내려오셨더라고요. 종목당이요. 네. 근데 원래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일단 8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고 네네, 그렇죠. 그때부터 올랐던 건 이제 반도체 뭐 HBM 쪽이 네, 또 맞습니다. 많이 올랐고 네네. 그 전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사이 미리 기회가 많지 않았을까요? 더 돈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런 분들은 보통 네. 수익 실현하고 네. 주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섹터를 찾으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대주장도세 걸리는 또 걸리. 계속 걸리는. 야, 이 더러운 세상. 예? 네. 뭐 그래도 이제 잘 하시는 분이니까 부럽습니다. 네, 부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이 전체 주식 투자의 0. 맞습니다. 0.48이었나? 0.68이었나? 제가 알기로 1%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인데 저희가 그런 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분들 물량 나오면 어떡하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상태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무슨 연예인 걱정을 할 그러니까요. 필요도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좀 높고 네. 거기다가 또 그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딱 보고 있다가 네. 예, 그게 그래도 에이 그들도 끝났겠네. 그러면 뭔가를 해보려는 이런 거. 예. 맞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 증시는 매번 지금 저희가 이 섹터도 공부해야 되고 종목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또 뉴스도 보고 찾고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네. 이딴 거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증시? 그래서 네. 우리나라 증시는 투자자를 엄청 공부시키죠.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네. 눈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가재미가 되게 만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눈칫밥은 어디 가서든 저희 대한민국 증시에서 살아남으면 안 굶을 것 같아요. 국장에서 살아남으면 뭐 미국장은 뭐 미국장은 가서 그냥 휘어잡을 것 같아요. 뭐 거의. 미국장은 떨어지면 그냥 매수? 약간 이런 느낌? 바이앤홀드? 바이앤홀드 예. 약간 이런 느낌? 예. 우리나라는 이제 바이앤홀드가 너무 힘든. 바이앤홀드를 거의 분당 매분마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5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주변 얘기를 다 종합하고 네. 또 윤이사님의 2024년 네.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네. 이사님 뷰는 어떻습니까? 내년은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년은 한번 올라갔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네. 저는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삐끗하지만 1월 효과, 네. 그다음에 4월 총선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 미국장을 좀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에 대한 어떤 룸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하 시점이요. 이 금리 인하 시점. 네. 이제 지금은 금리 인하가 언제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네. 막상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가 다시 한번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미국도 상당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저는 피레침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레침이요? 네, 예. 벤자민 프랭클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방으로의 어떤 그런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는 약간 상방, 하반기는 약간 하방으로 이렇게 보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상고하죠. 상고하죠. 그런 네. 느낌입니다. 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정치적인 변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대선? 대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감안을 해서. 네. 역시, 근데 예. 대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저는 그분들의 공약을 네. 100% 믿진 않습니다. 뭐냐면 한국도 안 믿는데요. 뭐 미국 걸 믿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우리는 이 선반영이라는 매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만약에 예. 당선이 되면 뭐 이제 전통 인프라 그리고 이제 화석 어떤 연료? 그런 거부터 예. 시작해서 막 밀어붙이고 뭐 이제 비트코인 얘기도 좀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 바이든 때 있었던 것들을 대부분 막 폐기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그렇게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폐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안 되면 뭐 국회로 쳐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뭐 그분은 좀 그러고 남을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예. 넘어가시죠. 그리고 예. 그런다 하더라도 주가는 미리미리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 아시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 때 신재생이 다 이 시세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예. 이 보통 정책과 이 주가의 반영 자체는 시간차가 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존의 섹터가 흔히 말해서 뭐 코꾸라진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고 네. 계속 지금 강했던 어쨌든 성장주 쪽에서 계속해서 시세는 어쨌든 순환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섹터와 그리고 또 산업에 대한 변화는 이거에 따라 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로비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정치 후원금 그렇죠. 이 양에 따라서 많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뭐 떠들기로는 이거 폐기시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막판 가서 신재생 쪽이나 뭐 전기차나 이쪽에서 네. 거액 투척떡 나는 트럼프 지지 이렇게 나오면은 동공지진된대요. 그렇죠. 트럼프 형도 이제 형이 아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도 네, 맞아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도.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시점 이전에 대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되면 오히려 이제 관련돼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가 네.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좀 물량이 많은 종목들인데 네. 이게 이제 계속 그 뉴스플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지나고 나면 아마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를 수 있는 또 섹터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뭐 그런 거가 지금 이제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딱 안에 거의 뭐 11개월 남았네요. 네. 그 안에 시세를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저희 대한민국 증시는 항상 추석, 네, 네, 전과 추석 후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네, 내년도 그럴까요? 그 뭐 데칼코마니, 판박이, 따주.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약간의 네. 이제 증시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 그것도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 네, 뒤에도 물론 이제 약간 올해도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꺾였는데 그 사이에 9월달 이후부터 시세라는 종목들 되게 많아요. 뭐 그 맞아요. 화려했던 초전도체부터 양자역학 뭐 무슨 갖다 붙이는 정치 테마주도 보세요. 무슨 식사만 잘해도 주가 빵빵빵 잘 가요. 식사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저희 맨날 식사하는데 저희 계좌는 왜 그렇고 아, 괜찮습니다. 드립하지 마세요. 아니 네. TV에 좀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많이 나오고 또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친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당발님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열심히 또. 그런다 하더라도 주가를 부양할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녁 드시고 이거 하시고 다니셔도 이정재 분하고는 어떤 친분 없으세요 좀? 이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다니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 뭐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과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보면 1년 365일
뭐 52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1월부터 한 9월까지만 9개월만 매매한다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네. 참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안 돼요. 또 전화도 오고 또 모르겠습니다. 내년 가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그냥 제 요지는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네.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네. 이제 올해 코스닥을 보게 되면 약간의 좀 왜곡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4월부터 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7월이 지나면서 많이 좀 다시 반납을 하면서 그렇죠. 약간의 어떤 이제 나스닥보다는 코스닥의 기울기가 좀 가파르긴 했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오히려 나스닥을 좀 코스닥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선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지금 83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원래대로는 900선 정도는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네. 보면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정치적인 부분,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좀 펌프업이 되면 네. 나스닥 뭐 S&P 500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못 갈 이유는 없다. 다만 이제 미국장처럼 시원하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가다가 이제 구덩이도 좀 빠지고 네. 이러면서 가는 거지. 네. 그리고 워낙 또 우리 메이저분들이 롤링을 워낙 또 잘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덩이. 네. 안 만나고 싶지만 피할수록 더 빠져버리는 늪 같은 구덩이. 네. 그래서 뭐 네. 오늘도 보시긴 알겠습니다만 네. 지금 개인의 매도를 지금 대부분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받아 올리면서 지금 근데 거기서도 웃긴 건 이 회복 라인에서 또 한번 눌러주고 다시 또 받고 또 올리고 또 눌러주고 이렇게 계속 롤링을 하다 보니까 네. 막 어지러질해요. 어지러질한데 그래서 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눌림목을 잘못 만나면 흔히 해서 진짜 이 손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매매하는데 어렵다. 다만 약간의 긴 호흡으로 보게 되면 12월, 1, 2월까지는 그래도 상방의 어떤 방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려본 얘기는 한국 시장 2024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윤 이사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모르겠다. 뭐 이건 아니고요. 예. 네. 전강 후약으로. 네네. 네.